오늘은 칼럼을 다시 읽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썼던 칼럼인데요. IT 기반 혁신을 돕기는커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냐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하는 날 검찰이 타다의 경영진하고 투자자를 기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부 장관도 다 당혹감을 표시했죠. 검찰이 너무 사법적 판단을 앞서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다를 고발한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도대체 타다와 AI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태를 보고 저는 무식하면 참 용감해진다 이렇게 글에서 표현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단언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학습에 의해서 점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이런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아마 배달의 민족 같은 그 회사는 중소상인들한테 그 특별한 혁신도 없이 배달해 주면서 서비스료를 받아 챙기는 그런 회사로 아주 밖에 안 볼 겁니다. 이 회사를 최근에 그 독일 회사가 5조 원에 인수를 했죠. 이게 그렇게 수수료나 간단히 챙기는 회사 같으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를 인수한다고 대들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허술한 회사로 볼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배출한 그 정보기술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력이 성공시킨 사례가 많아서 배민 마피아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또 해외에서는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최강의 IT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최근에도 한 2만 명 정도의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IT 인력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그 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규제와 법의 바깥에서 기존 산업을 침탈하고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혁신을 하더라도 기존 산업과의 상생과 조화 속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게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 사업가들을 비난하는 그 꼴이 돼버렸죠. 또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존 산업과의 상생의 그 몫은 혁신 사업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그 기존 산업과의 그 이렇게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혁신 기업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달려서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산업의 역사를 보면 기존 기술과 산업을 끊임없이 파괴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파괴예요. 파괴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유통, 수송, 물류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기존의 사업체들이 퇴출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등장으로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퇴출됐는가 하면 아마존으로 인해서 100년 이상 된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들이 다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던 그 대형 유통점들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점포를 닫거나 또는 사업의 형태를 전환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임의로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말고 할 그런 시대도 아닌 겁니다. 또 최근에 그 수구먼 고속도로 수구먼 그 사태를 보고 청와대 한 비서관은 수구먼이 없어질 직업일 줄 몰랐냐 하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인식 무선 기술들의 혁신으로 100km 이상 달리면서 수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런 그 수구먼들을
전환 배치나 활용 계획이 없이 그냥 정규직화 한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면 대기업이 됐든 혁신기업이 됐든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누가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경제의 대표격인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 회사들이나 아니면 우버 같은 회사들도 누적 손실과 그 상장의 실패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정희 회장도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리더십과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확실성과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혁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혁신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요. 혁신의 장애를 거둬들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글을 썼던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싫든 좋든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 아마존 같은 유통기업 하나가 미국의 모든 기업의 유통기업의 주가를 다 더한 거에 2배나 되는 그런 정도의 큰 그 독식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20년 전에 빌 게이츠는 대한민국은 참 그 최고의 IT 인프라로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여러 가지 규제의 벽으로 아주 매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이게 답답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창의만이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런 뜻에서 혁신 기업들의 창의를 제한하거나 혁신의 속도를 저지하면 그런 기업들의 성공은 점점 더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멀어지는 거는 그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초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뜻에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 연구, 산업,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국가의 전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주 절실하다. 그래서 혁신을 가로막는 이런 행위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